이 아시아 전쟁의 치유와 그리고 또 아픔을 그 과정을 소개한 공연 전쟁 후에라는 공연이 또 이번 주에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사업과 박주리 기획요원 그리고 이동일 공동연출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정말 다양한 창제작을 기획하고 또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국제 공동 창제작 공연입니다. 먼저 박주리 기획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전쟁 후에라는 공연 어떤 공연일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전쟁 후의 작품은요. 2019년도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 기간에 시와 음악이 있는 광주 연이라는 작은 창제자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희 이제 같이 스튜디오에 오신 이동일 연출가님하고 한국 배우분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저희 한국을 찾은 덴마크의 NTL OT, 저희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오딘 극단이라고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고 세계 3대 극단 중에 하나로 존경받는 극단인데요. 이때 오셔서 저희가 그 전쟁의 슬픔이란 그 소설책을 이제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최초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저희가 NTL OT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창제자 시범 공연과 본 공연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품 내용은 전쟁을 겪은 한 청년이 이 전쟁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결국 자신도 전쟁의 한 일부였구나라는 깨닫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네. 2020년부터 시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예. 슬픔과 씨앗 그리고 전쟁의 씨앗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공연이 진행됐는데 이제 시범 공연과 본 공연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시범 공연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교류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연출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한 이후에 각자 제작을 해서 영상에 담아서 영상 상영회와 또 영상 서비스를 저희 전당 SNS를 통해서 했고요. 그 결과로 토대로 해서 이제 작년 경우에 저희 이제 이동일 공동 연출가님과 한국의 예술 스태프분들이 작년 10월에 덴마크로 가셔서 공동 대본 집필을 하셨고 연습과 워크숍을 통해서 하나의 작품을 동서양의 공연의 특성과 정서가 담긴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주신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동서양이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공연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부터 이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네. 사실상 세계사적으로 많은 희생자를 낳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이동일 연출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특히 이 두 전쟁에 집중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베트남 전쟁은 최초로 미디어가 보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게 해준 전쟁이었었죠. 네. 마치 한국의 전쟁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의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얀마의 현장이나 홍콩 시위 현장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가졌던 그 가치가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주 민주화 항쟁의 아픔, 또 이런 성찰을 어떻게 좀 더 글로벌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 또 어떤 치유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세계적인 극단과 작품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전쟁과 항쟁을 승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제가 집중을 했고요.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광주로 내려오다가 못 내려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한테. 이 빚을 어떻게 청산할까 했을 때 정말 이 아름다운 광주 민주화 항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엄청나게 좋은 시설에서 세계적인 극단과 만들어서 이거를 정착시키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아닐까. 또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 근본적으로 전쟁이 뭐고 항쟁이 뭐고 그다음에 국민이 무엇이고 이념이 뭔지, 또 상처와 치유는 어떻게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제가 3년 전에 기획해서
시작한 그런 작품입니다. 네. 공연 내용도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무대 연출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동일 연출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왜 덴마크하고 하냐고 물어봐요. 덴마크 오딘 극단은 덴마크 극단이 아니라 14개국의 한 50여 명의 전 세계 예술가들이 꿈의 극단이라고 부르는 최고의 극단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극단이죠. 광주에 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했고 맨 처음에 사실은 2, 3년 동안 굉장히 큰 애정을 가지고 저에게 예술 자문을 해주신 분이 이어령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병상에 계시면서도 처형무로 시작을 해서 지금 아픈 팬데믹 있을 때 일단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그런 드라마turgi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무대를 중앙으로 보면 이제 양 옆에 이렇게 객석이 있는데 그게 가운데 저 보이는 게 강입니다. 강이고요. 그래서 마치 한국의 마당극 같은 그런 구조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러네요. 예, 맨 처음에 이제 동양을 상징하는 음양오행의 나무가 피어나서 그 나무 안에서 배우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양을 상징하는 생명의 나무.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은 성경이라는 어떤 기반, 그리고 아시아의 철학은 음양오행이라는 기반으로 저희가 나무라는 상징성을 통해서 형상화해봤고요. 공연 시작부터 씨앗이 계속 떨어집니다. 원래 저게 해바라기 씨였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로 또 의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는 흥미로 바꿨습니다. 왜 그러죠? 예, 왜 그러냐면 떨어지죠? 해바라기 씨는 굉장히 서양적인 의미가 좀 있죠. 씨앗이라는 의미에서. 근데 흥미는 우리 쌀이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바꿨고 그게 아마 그 스펙타클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 씨앗이 떨어지는 소리, 쌀이 떨어지는 소리부터 저것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개미가 되고 터널이 만들어지고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표정이 없는 많은 귀리 인형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형들은 나의 가족이고 동지이고 친구이고 또 사랑이고 영혼이고 그런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줄거리를 따라가지 마시고 이미지를 따라가시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재미있는 연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국제 공동 창제작입니다. 화면에서도 보니까 정말 다양한 나라의 예술인들과 함께 네. 하신 것 같은데 언어의 장벽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또 네, 문화의 그랬죠. 차이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재미있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언어의 체가 가장 어렵죠. 또 문화의 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3년의 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연극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항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제일 재미있었던 건 이제 저 좀 자랑스럽기도 한 얘기인데 제 제자이기도 한 그 최동혁 군이라는 친구가 영어를 제일 못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가자마자 지가 딱 2가지 단어로 모든 소통을 다 했습니다. 어떤 단어죠? 상상해 보세요. 무슨 단어가 제일 재밌었을까요? Yes, no.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치하고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저는 애프터하고 워 이렇게 김치를 어떻게 얘기하면 김치? 김치 그래 김치 아이스크림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가 됐고 그 친구의 성실성과 노력으로 사실 이 친구가 주연으로 올라왔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기억이고요. 또 한 분은 우리 이영란 교수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꽃잎이라는 영화 예전에 혹시 보셨나요? 알죠. 예, 거기에 여자 어머니 네. 역할을 하셔서 아시아 영화제 주연상을 받으셨던 여우조연상 그 샤만으로서 글로벌 샤만으로서 전체를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그분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사실 5개국어를 이번에 소화하시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최동혁 배우가 김치하고 아이스크림으로 문화를 극복하는 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밥을 다 만들어서 같이 먹거든요. 네. 맨날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이 다 훔쳐가는 바람에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이렇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네. 이제 관람객 입장에서는 색다른 관람 포인트 이렇게 관람하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줄거리가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를 따라가시면 좀 혼란스러우실 거고요. 왜냐하면 5가지 언어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오감을 열어놓으시고 빛, 소리, 느껴지는 소리 풍경이라고 좀 부르거든요. 네. 소리 풍경과 영상 풍경, 비디오 아트를 보시면 거기에 저희가 님을 위한 행진곡, 플라송, 애국가, 그다음에 5월의 노래까지 덴마크 배우들이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같이 부릅니다. 또 굉장히 시적인 언어들, 한국 언어나 소네처럼 시적인 이미지로 언어를 다 이렇게 중첩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가시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고요. 특히 이제 학생 운동가였다가 강제 징집을 당해서 계엄군이 돼서 자기 친구와 가족을 쏠 수밖에 없었던 최동혁이라는 캐릭터. 두 번째는 글로벌한 샤만으로서 이 극 전체를 이끌어내는
그 이영란 선생님의 캐릭터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공연 전쟁 후에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 애프터와 전쟁 후에는 이제 내일 첫 공연을 시작을 합니다. 27일부터 30일까지 저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1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메절러스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먼저 박주리 연출 요원, 기획 요원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희 그 연출가분들하고 뭐 한국 그리고 이제 오딘 극단의 이제 주요 스태프분들하고 그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렸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시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정말 숱한 메일과 화상의 일을 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해 가고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을 서로 신의 성실로 이해하면서 함께 꾸려오신 여러분들 모두 영웅이시고 제가 존경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상황 속에서도 관객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관객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보셔서 평가를 해주셔야지만 이 공연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동일 연출. 네, 저는 네. 2019년에 이걸 기획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생각, 광주 시민을 위한 작품입니다. 처음 작품을 사흘 동안 저희가 아무 약속도 없이 광주 길거리에 나가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작품한테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광주 동구에 청소하시는 시민분들이 계셨었어요. 네네. 그분들 7분이 저희 공연에 참여해 주셨고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사실 다 모셨지만 그때 참여한 분들 중에서 가장 주요했던 3분 전상진 선생님, 서예하시는 오소우 시인님, 그다음에 한종호 하모니카 하시는 분, 음악하시는 분들이 참여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 작품은 광주 시민들한테 드린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같이 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마지막 장면에 우리 오소우 시인께서 우리 배우들 다 안아주세요. 네. 이제 할머니가 안아주는 것처럼 네. 배우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광주에서 이 일을 겪었으면 뭘 제일 하고 싶니? 와인 한 병 준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 그래서 장면 마지막을 그걸로 장식을 했습니다. 네. 광주 시민이 이 배우들을 안아주십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많이 보시고 또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영상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 아픔이 치유되어서 승화됐으면 하는 게 저의 진심이고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이 전쟁 후에 공연 꼭 기억하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람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박주리 기획요원 그리고 전쟁 후에를 연출하신 이동일 연출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